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예상 문제 3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적용양식을 형태적으로 분류했을 때 성격이 다른 것은? 형태적으로 분류했을 때 성격이 다른 것,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정답부터 찍어보겠습니다. 회유임천식이 다른 것이죠. 중정식, 노단식, 평면기하학식은 뭡니까? 이건 서양식입니다. 회유임천식은요. 이건 동양식이죠. 동양에서도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회유임천식이 많죠.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정식. 이 정자가 정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건물의 중앙에 있는 거, 건물이 둘러싸고 중앙에 있는 거, 이걸 중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면기하학식. 보시다시피 평면이 있고 뭔가 좀 기하학적으로 보이죠. 네, 이게 평면기하학식. 주로 프랑스 지방이 많죠. 노단식. 단계가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높아지죠. 단계가요. 그래서 노단식. 길거리의 단계처럼 그렇죠. 이렇게 단계가 갈수록 높아져요. 이 노단식. 그 다음에 회유임천식을 보면 이 회자는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유자는 유람할 때 유자예요. 임자는 수풀이고 천은 샘이에요. 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호수 같은 샘에다가 이 가운데다가 섬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나무를 심고 또 여기다가 건너가는 가교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건너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유람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어느 쪽이 많다고요? 동양 그 중에서도 일본 쪽에서 많이 발달한 것입니다. 회유임천식.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양식이고 이 한 가지는 동양식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정식, 평면기하학식, 노단식은 서양식 정원이고 회유임천식은 동양 정원의 양식이다.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공원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 잘은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뭔가가 보이죠? 그렇죠. 어린이가 가장 작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그렇죠. 어린이가 제일 작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 묘지공원은 주로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보통 10만 제곱평방 이상이죠. 묘는 그렇죠. 뜨문뜨문 하나씩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묘지 공원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묘지는 그쪽으로 다 몰아치는 것이 좋겠죠. 어린이 공원은요. 1500제곱평방미터 이상이에요. 아주 적은 어린이들도 한 군데로 몇 동네가 한 군데로 모여야 이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 가까운 곳에 어린이 공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대신 적죠. 규모가. 광역근린공원은 광역이라는 두 개 도시를 광역이라고 그래요. 예, 서울하고 경기도 사이에다가 근린공원 만든다. 엄청 커야겠죠. 어느 정도요? 100만 제곱평방 이상. 체육공원은 10,000 제곱평방 이상. 예, 가장 작은 거는 어린이공원. 그래서 이쪽에 규모까지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보행에 지장을 주어서 보행 속도를 억제하고 걸어다니는 속도를 좀 늦추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포장 재료는 눈에 들어왔죠? 예, 조약돌이죠. 조약돌 갖다 많이 심어 놓으면 울룩불룩하니까 걸어다니는데 속도가 느려지겠죠. 조약돌입니다. 다음 중 가장 가볍게 느껴지는 색은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색상에서는 명도와 채도가 있죠. 명도는 밝은 정도, 채도는 뭡니까? 이건 뭐 순수한 정도? 예, 그런 걸 이제 채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명도가 높고 채도가 가장 높으면 그러한 색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색은 어떤 색이냐 그러면 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죠. 노랑이죠. 노랑은 색상 중에서 명도도 가장 높고 채도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밝게 느껴지고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색이죠. 자, 명도, 색의 밝은 정도, 그리고 노란색이 명도가 가장 높다. 채도, 색상의 선명한 정도, 순수한 거, 선명한 거. 근데 채도에서도 가장 높은 그 순색 중에서 가장 높은 채도가 높은 것은 노란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가 높으면 가볍게 느껴지고 명도가 같을 경우에는 채도가 높을수록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가볍게 느껴지는 색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화성암 계통의 석재인 것은 화성암.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답은 보이죠? 같은 화자 들어간 거 고르시면 됩니다. 화강암. 화성암은 뭡니까? 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 즉 용암이 분출되어 나와가지고 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심층에 있는 용암이 나오면 이것이 화강암이 돼요. 그 화성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중층거 쪽에 나오면은 이게 또 다른 화강암이 되죠. 그 화성암이 되죠. 그리고 이 마그마가 끌어올랐다가 공기 중에서 식으면서 떨어진단 말이죠. 이럴 때 공기구멍 나는 거. 이걸 이제 가벼운 돌이라고 그래서 경암이라고 그러죠. 제주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싯돌 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전파랑은 뭡니까? 이건 퇴적암이죠. 예. 점토가 퇴적돼 가지고 압력받아 생긴 것이고 대리석과 사물함은 이거는 뭡니까? 변성암이죠. 원래 있던 돌이 압력을 받아갖고 다른 것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과 사물함은 변성암이고 화성암은 예, 화강암은 화성암 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 문제가 나오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 화강암, 쑥돌이라고도 하고 이건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고 깊은 데서 나오는 마그마, 이 깊은 데서 나오는 마그마가 화강암이고 조금 더 얕은데 여기서 나오고 중간쯤에 나온 거 이것을 안산암이라고 그래요. 안산암. 그리고 나오다가 공중에 튀겨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공기방울 그 기포가 난 거 이런 걸 경석이라고 그래요. 구멍 뚫린 가벼운 돌. 그 다음에 변성암, 퇴적암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화성암 계통의 석재인 것은 그러면 화강암이다. 대리석과 사문암은 변성암이다. 전파낭은 퇴적암이다. 목재의 방부 처리 방법 중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가 우수한 것은 자, 방부제를 바르는 거, 방부제 통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 즉 나무로요. 생리절주의법은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 뿌리에다가 방부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고 이제 올라가면 이 나무 자체가 이제 방부제를 먹은 나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방부 처리를 하는 거 이게 생리적주의법이에요. 가압주의법은요. 아예 이 가압 탱크에다가 이 나무를 집어넣고 여기다 방부제 넣고 뚜껑 닫고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방부제가 이 나무의 모든 조직 속으로 다 스며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우수하겠어요? 예, 그냥 도프로 칠한 것, 담그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쵸? 압력 탱크에다 집어넣고 방부액 넣고 나무 넣고 뚜껑 닫고 압력을 가압하면 속으로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우수하게 되겠죠? 방부 처리가요. 답은 가압 투입법입니다. 압력까지 해서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목재 방부 처리 중 가장 우수한 거 가압주의법이고요. 기건 상태에서 목재의 표준 함수율은 어느 정도냐 그랬어요. 기건 상태는 뭐예요? 공기 중에서 목재가 마르는 거예요. 벌목해 놓은 게. 그래서 말라서 더 이상 마를 수 없는 상태까지 될 때에 그 이 공기 상태, 대기 중의 공기 상태에서 더 이상 마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표준 함수율이에요.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좀 다르죠. 왜냐하면 습도가 아무래도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니까 함수율이 좀 높을 거고 그래서 보통 13% 내지 18%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절별로. 그 평균으로 내본. 그래서 표준이라고 그런 거예요. 표준 함수는 얼마냐 그러면 15%예요.
대략 15%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수분의 함수율은 수분을 나무 본래의 무게로 나눈 거예요. 이게 수분을 알 수 없으니까 막 뱀 나무에서 건조 있을 때 빼면은 뭐가 되겠어요? 물무게가 나오겠죠. 이 물무게를 나무 본래의 무게로 나눠서 곱하기 100한 거, 이것을 함수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수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나타낸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기건 상태는 아까 말한 이 상태고요. 기건 상태 함수율은 15% 정도이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건 상태에서의 목재의 표준 함수율은 15% 정도이다. 다음 중 형상수로 많이 이용되고 가을에는 열매가 붉게 되며 내음성이 강하여 비옥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 정원수. 자, 형상수, 그 다음에 열매가 붉다, 내음성 강하다. 그러면 대략 짐작이 왔죠? 보시죠? 그렇습니다. 주목입니다. 주목은 대표적인 내음성 수종입니다. 내음성이란 건요, 햇빛이 별로 없어도 잘 사는 나무, 음지식물 뭐 이런 거죠. 내음성의 반대말은요, 양수, 그렇죠. 햇빛이 많아야만 사는 나무. 근데 주목은 내음성, 대표적 내음성 수종이고 형상수로 많이 이용된다는 것은 형상을 만들기가 쉽단 말이에요. 닭 모양도 만들고 항 모양도 만들고 열매는 붉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주목 열매예요. 붉죠? 이게 주목의 형상수예요. 이렇게 뭐 종 모양의 형상을 했지만 뭐 이걸 가지고 항 모양도 만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상수로도 이용되고 날면은 붉다. 그리고 음수예요. 대표적인 음수입니다. 주목이. 그래서 정답은 주목입니다. 토양의 삼상이 아닌 것은 세 가지의 어떤 이루고 있는 조건들이에요. 삼상. 자, 토양을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흙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일단은 고상, 고체의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체 사이를 뭐 돌, 모래, 뭐 흙 이런 것 사이를 액체가 흐르고 있죠. 수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기상, 액상, 고상 이것을 토양의 삼상이라고 해요. 임상은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에는 이 고체 상태,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다음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고체 상태는 토양 광물, 흙, 모래, 뭐 유기물 이런 것이 고체 상태고 이러한 고체 상태의 고상 사이의 공급을 여러 가지 용질이 채우고 있는데 그것이 액상, 물, 수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수증기라든가 이산화탄소 그 밖에 기체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 기체 상태, 수분 상태를 모두 함유하고 있는 것이 토양의 삼상이다. 다음 중 양수에 해당하는 낙엽, 관목, 수종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양수, 낙엽, 관목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자, 양수라는 것은 양지식물이에요. 햇빛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주목은 대표적 음지식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게 분명해요. 그 다음에 낙엽, 관목, 수종은 그랬어요. 이 가뭄비 나무는 이거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 침엽수예요. 네? 이 소나무과란 말이에요. 침엽수.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관목이라는 것은 키가 작은 나무예요. 또는 덩굴 이런 거예요. 키 작은 나무. 그럼 이거 반대 말은 키 큰 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교목. 교목 그래요. 교목. 이 교자가 키 클 교자예요. 이 교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낙엽 관목 그랬으니까 농나무가 관목이에요. 이게 잘은 몰라도 이것도 관목이고 독일 가뭄비도 관목이고 주목도 관목이에요. 그래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관목이란 것만 알아도 답은 보여요. 관목이 됐다. 죄송합니다. 교목이라는 것만. 죄송합니다. 이건 다 키 큰 나무예요. 교목이에요. 무궁화는 키 작은 나무예요. 이게 관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낙엽 관목이에요. 이게 잎사귀가 넓죠. 이렇게. 이게 낙엽 관목. 그래서 몇 가지 특징만 알아도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수라는 거, 낙엽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관목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독일 가뭄비예요. 그 다음에 이게 농나무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목이에요. 자, 이거는 침엽수예요. 이것도 침엽수예요. 이거는 활엽이지만 상록, 활엽, 교목이에요. 다 키가 크죠? 이게 다 교목이에요. 교목. 농나무는 뭐냐면 농나무는 이거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양지에서도 잘 자란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중용수 그래요. 그래서 양수, 음수, 양지에서 잘 자라는 거, 음지에 잘 자라는 거, 양지나 음지나 둘 다 잘 자라는 거 가운데 있죠? 중용수. 양수, 음수, 중용수. 그래서 이 농나무는 중용수다. 독일 가뭄비하고 주목은요. 이거 음수예요. 음수이면서 교목이면서 이거는 침엽수고 이거는 활엽수예요. 그래서 정답은 무궁화가 되겠습니다. 양수에 해당하면서 낙엽 관목이다. 그러면 무궁화입니다. 시멘트 제조 시 응결 시간을 조절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게 있어요. 빨리 굳지 않게. 뭐죠? 네, 석고입니다. 응결 시간을 조절한다. 즉 응결을 지연한다. 좀 늦게 굳게 만든다. 석고입니다. 줄기가 아래로 늘어지는 생김새의 수관을 가진 나무의 모양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줄기가 이렇게 꼿꼿한 거, 이거를 직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 거를 직간이라고 해요. 줄기가 땅 밑으로 만약에 화분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줄기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 이걸 가리켜서 현애라고 그래요. 현애. 쌍간 다간은 뭐냐? 줄기가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줄기가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쌍이죠. 예, 이게 쌍간이에요. 그런데 다간은 뭐냐?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아예 이게 5개 이상이에요. 이게.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 가리켜서 많을 따자죠. 이 줄기가 한자예요. 줄기가 많다. 5개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 다간이라고 그래요. 둘이 올라가면 쌍간이고, 현에는 이 현자가 매달린다. 현수막 할 때 현자란 말이에요. 이 애가 뭐냐면 절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벽에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매달리듯이, 거꾸로 매달리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현애라고 그래요. 현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좀 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로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분재 수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절벽에 매달리듯이 소나무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늘어졌죠. 이것을 가리켜서 현애라고 합니다. 현애. 매달릴 현자에다가 요 절벽 애자. 절벽에 매달린 듯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걸 현애라고 해요. 쌍가는 2개가 나온 거. 이렇게 2개 나온 거. 다가는 5개 이상 이렇게 줄기가 나온 거. 직간은 쭉 뻗었다는 걸 직간, 현애는 늘어졌다는 것을 현애. 그래서 답은 현애가 되겠습니다. 네. 늘어진 줄기가 나무 모양을 늘어지는 생김새 수간 현애. 13번입니다. 열매를 관상 목적으로 하는 적용 수목 중에서 열매 색깔이 빨간색, 적색 계열이 아닌 거 눈에 들어왔나요? 네, 정답을 찍으면요. 그렇습니다. 굴거리 나무예요. 굴거리 나무는 무슨 색깔이죠? 까만색이에요. 이거는요. 주먹하고 화살하고 산딸. 산딸이니까 빨간색 알겠죠? 주먹 아까 보셨죠? 빨간색. 화살나무 이것도 빨간색이에요. 굴거리 나무는 까매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굴거리 나무예요. 이게 열매죠? 까맣죠? 화살나무 열매 보세요. 빨갛죠? 산딸나무 빨갛죠? 주먹나무 빨갛죠? 그래서 빨간 것이 아닌 것 그러면은 굴거리 나무. 이건 뭐 그냥 시각적으로 외우는 길밖에 없어요.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의 가로수로 가장 부족한 것은
자, 가로수. 뭐 은행나무가 가로수라는 건 아시겠죠? 은행나무 가로수 맞죠? 양보즙나무. 양보즙나무가 뭐예요? 이게 포플라 나무예요. 그래서 예, 프라타나스 이게 양보즙나무가. 프라 이게 프라타나스 나스 예. 이거 대표적인 예, 가로수죠? 이거 맞아요. 이 가로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해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층층나무 이것도 가로수예요. 단풍나무 이건 아주 공해에 약해요. 느티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그렇게 나오면 이거 다 공해에 약한 거예요. 가로수로 못 써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층층나무 공해에 강합니다. 양버즘나무 이게 플라타나스예요. 이게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데 이게 꽃가루 많이 날린다고 해서 다 이제 막 피해가는 거죠. 이게 플라타나스예요. 그래서 공해에 약한 수종, 느티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백화나무 이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공해에 약한 거. 그 다음에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것이고 양보집나무, 프라타나무 많이 쓰이는 거고 층층나무도 공해에 강하다. 그러나 단풍나무는 공해에 약해서 가로수로는 부족하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목의 잎 조직 중 가스 교환을 주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그냥 예, 죽어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가스가 들락날락 하려면요. 사람은 어디로 하나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거 어디로 하죠? 콧구멍으로 하죠. 예, 구멍이 열려 있어야 가스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겠죠. 잎에서는요.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건 뭐가 나오죠? 산소가 나오죠. 그래서 들고 나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공이 있어야 돼요. 예, 사람의 콧구멍처럼 잎에는 기공이 있어서 예, 식물은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죠. 그러므로 답은 기공이 되겠습니다. 살충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살충제. 잘은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파라치온, 스미치온 이런 거 있죠. 이 티온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티온자 들어가는 이게 살충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파라티온 그러면 굉장히 독극이 강한 거, 스미치온 그러면 좀 약한 거 그랬죠. 바로 프로토티온이라는 게 페니트로티온이라고 페니트로티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스미치온이에요. 스미치온. 이게 살충제예요. 그럼 베노밀 수화제는 뭐냐? 이거 살균제예요. 살균제. 그 다음에 이 글리포세이트 아모니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거 제초제예요. 그 다음에 뭐 아시벤졸라 S 메틸 나코체브 뭐긴 이름 이게 뭐냐? 이것도 살균제예요. 이 저독성 살균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충제 이렇게 나오면 뭐 파라티온, 스미치온, 뭐 티온 잘은 몰라도 뒤에 이게 티온자 들어가면 이거는 살충제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대강 짐작 잡아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페니트로티온 이것은 살충제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불기, 예치기에 작업시 작업자 상호 간의 거리. 그렇죠? 여기서 한 사람이 메고 지금 작업하고 여기서 한 사람이 메고 작업하는데 이 거리를 얼마 정도 뛰어야 되느냐? 10m 이상은 띄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돌리면서 날도 있죠. 또 돌멩이 튀기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작업 공간도 좀 넓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10m 이상은 이격거리를 가져야 된다. 지형도상에서 두 점 간의 수평거리가 200m이고 높이차가 5m라면 경사도는 얼마인가? 우선 경사도와 경사각도를 좀 구분해야 돼요. 경사도는 프로테이지로 나타내요. 경사각도는 25도, 뭐 90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경사도와 경사각도는 똑같지 않아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경사도란 건 뭐냐면은 이 수평거리 대 높이. 그래서 수평거리를 A라고 그러면 높이를 B라고 그러면 A분의 B. 예. 높이가 수평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경사도라고 그래요. 프로테이지로 나타내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 이 거리가 200m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가 5m래요. 그러면 이건 경사도가 얼마이겠느냐 이거예요. 이 경사도가. 그러면 밑에가 200m, 높이가 5m. 그럼 얼마겠어요? 5를 200으로 나누면. 그리고 이걸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그럼 계산해 보면 아마 2.5%가 나올 거예요. 2.5%. 그러면 예. 그렇죠? 2.5%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경사도는 수평거리를 높이를 수평거리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거. 그래서 여기서는 5m를 200m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2.5m다. 계산을 한번 각자가 또 한번 해보세요. 다음 중 콘크리트의 공사에 있어서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치갑의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이 거푸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다가 이제 철근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푸집에서 치갑이란 건 이렇게 미는 힘이에요. 이렇게 치갑이 너무 강하면 거푸집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이 치갑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바켓스에다가 콘크리트를 담아가지고요. 담아가지고 엎었어요. 엎었더니 콘크리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물기에 따라서 이게 묽으면 쭉 퍼져버리겠죠. 이렇게. 덜 묽으면 덜 퍼지겠죠. 이 퍼지는 정도,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슬럼프라고 그래요. 슬럼프. 그러니까 슬럼프가 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묵다 이런 말이겠죠. 슬럼프가 크다 그 말은 묵다. 슬럼프가 적다 그 말은 덜 퍼진다 그 말은 되다. 된 반죽, 되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죠. 자, 유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겠어요? 옆으로 밀겠죠. 그렇죠? 예, 조금 굳은 다음에 타설하고 뭐 이러면 덜 할 텐데 타설 속도가 엄청 빨라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어느 정도 좀 굳기도 전에. 그러면 압력이 위에서 받지 옆에서 받지 않게 치갑이 높아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거푸집이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은 증가해요. 치갑 증가 요인으로요. 슬럼프가 클수록 쭉 묽어서 이렇게 많이 흩어질수록 치갑은 증가해요. 다짐이 많아요. 여기다가 쇠파이프 집어넣고 막 다져요. 막 밀면서 쿡쿡 들어가라고. 다짐이 많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옆으로 삐지고 나오려고 하겠죠. 치갑은 세요. 비임비합일 경우 비임비합은 뭐예요? 모래하고 시멘트를 섞는데 시멘트 비율을 적게 하는 거예요. 시멘트 비율이 적으니까 물이 적게 들어가겠죠. 일반적으로. 물이 적게 들어가니까 된 반죽이 되겠죠. 된 반죽. 된 반죽이 되니까 슬럼프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슬럼프가 적다란 말은 치갑이 적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갑의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뭐예요? 이거 비임배합일 경우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비임배합에도 된 반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꼭 답이 맞으려면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넣어줘야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비임배합일 경우에는 시멘트가 적게 들어간 것을 비임배합이라고 그런다.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면 물도 적게 들어갈 것이다. 물이 적게 들어가면 된 반죽일 것이다. 된 반죽이 되면 슬럼프가 적어지고 슬럼프가 적어지면 뭡니까? 치갑은 적어진다. 그래서 말은 복잡해도 치갑의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비어 있는 것이네. 뭐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거푸집이 뭔지 이거 아시겠죠? 이게 거푸집이고 철근을 올렸고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 지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슬럼프가 뭔가 그 다음에 각 저기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그 치갑이 높으냐 여기 있는 건 다 치갑이 높은 걸 말해준 거예요.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슬럼프가 클수록 다짐이 많을수록 습도가 높을 때 아무래도 수분이 많으니까 온도가 낮을 때 진동이 클 때 막 진동하니까 흔들어서 밑으로 빠지면서 치갑이 밀겠죠. 경화 속도가 느릴 때 유동성이 클수록 치갑은 커진다. 그 다음에 비임비합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치갑의 증가 요인이 아닌 것 이건 감소 요인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목병이 아닌 것.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목병이 아닌 것. 우선 답부터 찍어드리면 눈에 들어왔나요? 답이? 네, 답은 벚나무 빗자루병이에요. 벚나무 빗자루병은 그건 곰팡이가 옮기는 거예요. 곰팡이가. 근데 이 곰팡이에는 이걸 진균이라고도 해요. 곰팡이를. 그래서 진균에 의한다 이도 맞고요. 곰팡이에는 저균, 그 다음에 잔황균, 그 다음에 담자균, 크게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벚나무 빗자루병은 이 곰팡이 진균 중에서도 잔황균이 병원균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빗자루병, 이 빗자루병은 뭐냐면은 이 마이토플라즈마라는 세균이에요. 이 플라즈마가 병원균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벚나무 빗자루병 곰팡이다. 한번 길을 가는데 벚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근데 거기에 시커먼 곰이 한 마리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벚나무에 곰이 있다니. 곰팡이. 곰팡이, 곰.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벚나무 길을 가는데 벚나무에 곰이 앉았더라. 얼마나 무서울까. 벚나무의 빗자루병은 곰팡이다. 곰팡이는 진균이며 저균, 잔황균, 담자균이 있는데 그 중에 잔황균이 벚나무 빗자루병의 병원균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빗자루병이라고 생각은 다 플라즈마다. 자, 병원균을 적은 것부터 볼게요. 바이러스 0.2 미크론이라고 그러죠.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 가장 적은 거. 이거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모자이크병. 꼭 알아두세요. 바이러스가 옮기는 병은 모자이크병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것이 파이토플라즈마라는 세균으로 분류된 게 있어요. 이 파이토플라즈마는 북나무 빗자루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 이 빗자루병은 다 파이토플라즈마예요. 빗자루병이 어떤 거냐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막 가지가 하나씩 나야 되는데 수십 개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모양새가 딱 보니까 빗자루 같이 생겼어요. 이게 죽지도 않고 열매도 안 열고 꽃도 안 열고 이게 빗자루병이에요. 가지가 많이 나는 거. 근데 이 대부분의 것은 다 뭐다? 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가 병원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은 대부분 뿌리격병, 이건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곰팡이 진균에서 조균, 잔황균, 담자균이 있는데 벚나무 빗자루병은 바로 잔황균이다. 그 다음에 선충은 눈에 보여요. 한 1mm 정도 되는 거예요. 소나무 제선충 같은 거.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목병은 이 세 가지고, 파이토플라즈마 수목병이 아닌 것은 그러면 벚나무 빗자루병인데 이것은 곰이 앉았다고 그랬죠. 벚나무에 곰팡이.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